이제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준 농부님께서 농사와 작물을 아까 뽑으셨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귀농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람들이 무슨 농사 짓지? 이거부터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현재 어떤 작물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물도 유행을 많이 타더라고요. 유행 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귀농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작물 선정이었거든요. 작물 선정. 보면은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루베리를 이렇게 주요 작물이라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심는 시범 사업들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서는 FTA 보조금이 나오면서 그걸 파내면 돈을 주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10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 끝난 지 한 2, 3년 만에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참 시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날리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는 농사에서 어떤 작물을 지을 것이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다는 건 어떤 작물도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작물을 해도 된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 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쌀 브랜드가 3,000개가 넘습니다. 누구나 먹는 쌀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죠. 근데 쌀 브랜드가 3,000명이 넘는 데서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어떤 농사 작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과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장터를 가든 아니면 도매 시장을 가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카카오 스토어를 하든 아니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든 아니면은 요즘은 뭐 6차 산업에서 어떤 체험 농장을 만들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사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중요하겠죠. 왜? 특산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이게 유명해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그 특산물로는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쉽다는 생각들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떠나서는 어떤 작물을 하든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은 특산물이라 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본인이 짓는 농사, 그런데 그 농사에 정말로 고객들을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어떤 고객들하고 연결을 지을 건지 이런 고민들하고 같이 작물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물만 따로 고민이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 뜰작물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관에서 심으라는 거 심으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이제 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화순에서 블루베리를 몇 년 전에 그렇게 FTA 지원금 받으면서 파냈어요. 그럼 화순에 있는 블루베리 아무도 안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블루베리 심고 그걸 가지고 또 운영해 나가는 분들은 계셔요. 많은 분들이 파내긴 했지만. 그게 뭐냐면은 블루베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 블루베리 내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는 분들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 거는 파내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그 버텨내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돈 되는 품목도 없고 돈 안 되는 품목도 없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뭘 심으면 되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거 몇 가지 소개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냐? 아니죠. 2년, 3년, 길면 5년 지나면 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만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돈이 되는 품목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을 어떤 품목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그거였어요. 나한테 맞는 종목을 찾는 게 더 빠르다. 제가 그 어떤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에 미나리 농가가 있어요. 두 농가가. 근데 두 농가가 두 농가 다 귀농하신 분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사기당해서 땅을 샀습니다. 뭐냐면 땅이 뻘밭이요. 아이고. 그냥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샀거든. 이거 몰랐죠. 겨울에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봐야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나오니까 바로 사신 거야, 두 분이. 면적도 저처럼 비슷해요. 근데 다음에가 되니까 그 밭에 물이 차기 시작하네? 근데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계속 올라와. 비만 오면 이렇게. 그래서 그때서야 그분들이 안 거죠. 아, 이 땅은 농사가 못 지을 땅이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고민 끝에 뭘 심었냐? 그 미나리를 심었어요. 아, 미나리. 네, 미나리는 물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뭐냐면 그 두 농가의 소득 차이가 3배가 났어요. 같이 미나리를 심었는데. 면적도 비슷하고 네, 바로 붙어 있어요. 한 농가는 귀농을 하셔서 3년 지났는데 소득 2,000에서 2,500 정도. 다른 농가는 6,000에서 6,500 나왔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면적도 비슷하고 바로 땅도 똑같고 농업 기술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따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2천만 원 보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미나리 농사 지어보니까 어떻던가요?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세상에 이렇게 힘든 농사가 없더라. 뭐가 힘드니까 하루 종일 뻘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습진 걸려 허리도 제대로 못 펴. 뭐 물에서만 누우니까 피부병 생겨. 자기는 이 농사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것을 팔려고 하니 살 사람도 없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고 6천만 원 버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그 어떻던가요? 미나리 농사 어떻던가요? 물어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 세상에 이렇게 쉬운 농사가 없다. 뭐가 쉽습니까? 물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커. 풀도 뽑으면 그냥 쏙쏙 잘 빠져. 그리고 미나리는 약성도 그 상당히 생존력도 강하기 때문에 약을 안 쳐도 돼.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른 거 잘라서 팔면 소득도 일정하게 계속 나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농사가 없다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돈이 되는 품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품목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근형 그 농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홀로 오지 마라. 그리고 반농을 한번 해봐라. 저도 이제 그 부분하고 작물하고 같이 결부를 시킵니다. 뭐냐면 그냥 내려와서 옆에서 뭐 심는다고 해서 같이 심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 작목이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반농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가 그 작목이 맞는지 좀 테스트 해보는 게 필요하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절대 고추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영광 가서 그런 분 봤어요. 고추 농사 짓다가 쓰러지신 분, 허리가 안 좋은데. 네. 아무리 옆집에서 고추 농사 지으면 소 돈 많이 번다고. 내가 허리 안 좋은데 고추 심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계화가 되더라도 사실은 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현실적으로 농사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귀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작목을 심으면 돈이 될까 이거 알아보신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 예. 농사 지으면 1, 2년 농사 짓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지어야 되는 거니까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 뭐일까? 나는 어떤 종목이랑 잘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작물이 분명히 생겨요. 주변 분들이 또 바람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신소득 작물이다. 지금 해야 돈 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래서 넘어오셨어요? 아니, 저는 넘어갈 뻔했습니다. 넘어갈 뻔했는데 저는 많은 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작물이 있었는데 그 작물을 많은 양을 안 했어요. 딱 2두룩 정도 했어요. 2두룩. 한 30m씩 2두룩 정도 했는데 그걸 키워보니까 야,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게 이 2두룩만 하길 잘했다. 정말 이거 실전이 필요했구만요. 예, 이거 만약에 3,000평, 10,000평 했으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번 심어보고 키워보시라. 저는 참고로 고추 농사 안 합니다. 힘들어서. 저는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반농하고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상하네, 또 이상하게 된 것이. 허리가 안 좋으면 저기 셋째가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 안 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맞는 말씀 정말 해주셨고요. 예, 그만큼 품목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옆에서 이게 돈 되니까 해라. 그런 경우는 좀 한 번쯤은 경계를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신품종이 나오면 누가 가장 돈을 버냐? 우리 농부들이 아니에요. 정작. 예, 종자업체예요. 예. 종자업체에서 종자 뿌리면서 돈을 버는 거지. 우리 농부들은 내 돈 들이고 그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품종 나오니까 하자. 요즘 뭐가 뜨니까 그거 선택해서 농촌 얼른 내려가서 내가 이거 품목 심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정말 나는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내려가서 귀농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분 농부님 계시잖아요. 하순으로 오십시오. 하순으로 오시면 책임지고 이렇게 두 분 만나 뵐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진장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최진현 농부님이랑 우리 장윤준 농부님이 만나셔야죠. 안 만나실 거예요? 오시면? 아니, 저희 화순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 화순이 공기가 참 맑습니다. 네. 청정골이냐면 저희 산림의 면적이 제가 알기로 한 70% 전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순이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귀농해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의료시설도 좋고 도심하고도 가깝고 우리가 문화활동을 버리지 않고 귀농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순으로 오십시오. 네. 와! 네. 최진현 농부님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농부장 영준 한번 해보자. 팍팍!